제가 일단 오늘 영상을 다 만들었는데요. 만들고 난 후에 이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소식 같아가지고 영상 앞에 끼워 넣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게리 겐슬러와 SEC에 관한 것인데요. 게리 겐슬러의 SEC 의장으로서 첫 번째 SEC 비공개 미팅이 다가오는 현지 시각 5월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을 이 미팅, 회의하게 될 내용을 등을 보시면은 당연히 소송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SEC는 당연히 리플사 외에도 다른 회사들과도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건수가 여러 건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모든 소송들이 이제 포함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소송이라든지 다른 안건에 대해서 법원 명령이나 소송 진행 상태, 합의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새로운 SEC 리더십의 기조에 맞춰서 이 미팅이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당연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플사에 관한 사항들이 토의가 되지 않겠느냐. XRP 커뮤니티 멤버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들떠가지고 소송 관련된 이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리플사 소송이 좀 큰 건이기 때문에, 지금 TV에도 여러 번 나왔죠. 좀 큰 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SEC 내부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합의가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당연히 꼭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된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 뒤에는 제가 앞서서 녹화를 한 영상이 재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XRP 관련된 정보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번에 달이 바뀌면서 에스크로에서 XRP 10억 개가 또 풀렸었죠. 그 후에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10억 개 중에 1억 개만 남기고 9억 개는 다시 돌아가서 묶였다고 합니다. 이제 5억 개가 묶였었고 2억 개, 2억 개에서 10억 개 중에 9억 개가 에스크로로 돌아가서 묶인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다시 창고로 돌아갔다는 소리입니다. 나와 있는 물량은 이렇게 정도가 되는데, 그 물량은 리플사 측에서 ODL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들의 파트너들에게 판매를 한다라고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도 보시면은 에스크로에서 XRP가 대량으로 풀렸다, 10억 개가 풀렸다, XRP 떡락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에스크로가 묶이니까 이것도 고래들이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둘 다 맞지는 않고요. 10억 개 중에 거의 매달 9억 개는 다시 돌아가서 잠기고 있습니다. 자, 물론 리플사에서 XRP 전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알 수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렇지만은 최근에 리플사에서는 제드 맥켈럽에 다시 한번 4억 4천만 개 XRP를 또 보냈다라고 합니다. 바로 엊그제 나온 정보인데요. 제드 맥켈럽 4억 4천만 개 시장으로 풀게 될 것 같죠. XRP 커뮤니티 멤버인 레오나이더스님께서 이제 저번 주에 나왔었던 XRP 거래 볼륨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이번 주에 제드 맥켈럽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1730만 개가량의 XRP를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날이 부자가 되어가는 제드 맥켈럽, 정말 그 돈을 평생 써도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좀 주라. 자, 그 다음에는 저번 주에 있었던 디스커버리 히어링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 제레미 호간이 자신의 의견을 또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추천 영상 목록을 잠깐 살펴봤었는데, 국내에도 XRP 관련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채널들이 생겨났는데, 그 채널 중에 한 곳에서 이 정보를 이미 다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준비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이 영상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의견은 이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 역시 이 법 쪽에 관련된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빵형과 크리스 랄슨에 대해서 걸렸었던 소송 기각 요청을 냈는데요. 일단 결정은 보류 중이므로 앞으로 한두 달 정도 기다리게 되면은 기각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SEC가 리플사의 방어 전략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주목해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 두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리플사와 SEC 간의 디스커버리, 증거를 찾는 과정 속에서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현재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SEC가 해외 규제 기관에 대해서 리플사의 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판사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에 대해서 히어링에서 판사는 SEC가 그런 요청을 했다 할지라도 해당 나라 규제 기관에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판사가 SEC의 요청을 승인하는 쪽으로 기우는가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었는데, 그때 리플사 측의 변호사가 지적하기를 이는 자의적이 아니라 강제적이 될 수가 있다. 왜냐, 미국같이 경제적인 대국이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 특정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이는 압박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의적이 아니라 강제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같은 법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SEC와의 또 다른 분쟁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법원에서는 SEC의 요청을 허락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4번 판사 같은 경우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 주에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이 다음 주까지 이전에 있었던 케이스와 지금 현재 사건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4번 판사가 SEC의 요청을 승인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SEC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몰래 양해각서를 해외 기관에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공개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고, 리플사 측에서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SEC는 전에 문서에 작게 표기하지 않았었느냐라고 하면서 얼버무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굉장히 지저분한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봤을 때 그의 의견에 의하면은 리플사에 걸린 소송 자체 같은 경우는 90% 확률 이상으로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약식 재판 및 판결에서 결정이 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XRP의 증권 여부도 밝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크리스 랄슨과 빵영의 소송 같은 경우는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과정 같은 경우는 꽤 오래 걸립니다. 8월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소송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리뷰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소식, 피터 브렌트. XRP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XRP 빵원 간다라고 항상 XRP에 저주를 퍼붓곤 했었는데, 최근 트윗에서 그는 XRP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트윗 같은 경우는 그가 암호화폐 및 투자자들 그리고 트레이더들에게 존중을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XRP랑 모두 다 함께 떡상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를 그 많은 코인들 중에 하필이면 XRP를 꼽냐라고 하니까 피터 브렌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XRP 투자자들을 모질게 대했으나 그들은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내게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피터 브렌트가 XRP에 좀 너그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역시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의견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과연 돈이 세상의 전부인가? 깽뚱맞은 소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정보, FX코인, SBI 홀딩스가 투자한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들 같은 경우는 XRP를 활용한 중요 테스트 및 서비스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싱가포르 쪽에 ODL 송금로를 만드는 상황인데요. 크립토 에리가 이야기하기를 회사는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면서 XRP를 선물로 나눠주는 행사를 또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SBI 홀딩스도 그렇고 SBI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사은품으로 XRP를 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플사와 XRP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저도 항상 이런 정보가 나오면 좀 살펴보기 때문에 잠깐 전해드리는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첫 CBDC를 발행하는데 다른 나라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브릭스 국가들도 비슷한 소식이 나왔었죠. 그들끼리끼리 한 그룹끼리 사용될 수 있는 CBDC를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고 리플사 역시 많은 중앙은행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XRP 레저에 관련된 CBDC 좋은 소식도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토마토밭에 햇빛 뿌리기 광고 영상 시청 통해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